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이 시민안전보험 구조 거의 비슷합니다. 시에서 아니면 뭐 도에서 이렇게 되는 지자체들이 자동으로 가입을 해놓는 거에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시민안전보험의 특징은 이제 사고에 좀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미 이제는 보험료를 내고 서울 시민들이 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제는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네. 일용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폭염 때문에 일을 쉰다 그러면 이렇게 휴업수당 17,000원 정도 하루당 이런 휴업수당도 나오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안전보험 잘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공보험도 좀 기후가 바뀌는 부분에 방점을 찍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민안전보험 또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서울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하철 타다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럴 때 다쳐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집안에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도 실제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뭐 연희동이라든지 명일동 같은 경우는 땅꺼짐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런 땅꺼짐 사고도 보장 내용이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구민보험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구민보험은요, 구에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또 가입을 해놓은 이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생활 밀착형 사고를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 구민보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용산구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개물림 사고, 부딪힘 사고도 진단비로 1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또한 온열질환 진단비 있죠. 온열질환? 이거 경기도만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구민보험으로서 온열질환도 이제는 진단해준다는 거, 보험료로 책정을 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겠고요. 무엇보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시민보험, 구민보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구만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서 청구하지?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국민안전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나의 주소지만 검색하시면 어떤 보험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 방법도 다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는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스닥 무더기 상패 위기입니다. 자, 코스닥 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 코스피 불장일 때도 코스닥은 사실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한때 3천 스닥 기대감이 무색하게 요즘에 뭐 80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힘을 받나 싶은데 오늘 키워드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월 13일이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폐지 기준에 따른 첫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상패에 대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닥의 상패 이제는 폐지 요건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강화가 됐는데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이라든지 주가가 1,000원 미만, 그러니까 동전주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한다. 그게 이제는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영업일로 따지면 이제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 관리 종목 지정되는 게 8월 13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이 관리 종목이 지정되느냐 관심들이 많고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한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월 13일 목요일 어떤 발표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부실기업을 좀 걸러내자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양만 될 거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동안 코스닥 시장 7월 들어와갔고요. 21%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좀 줄어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흑자가 나와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들은 이거 좀 유예해달라, 흑자 나온 기업은 좀 유예해달라라고 이제는 당국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또 반론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은요, 이게 신규 상장된 기업이 1353개였는데 퇴출된 기업은
415밖에 안 됩니다. 네. 또한 시가총액은요, 그동안 8.6배 늘어났는데 지수는요 1.6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피 거의 시장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요.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동전주 같은 경우 이런 상패를 당하는 게 맞다. 원론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반론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 개별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게 앞으로 코스닥 전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앞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을 살리는데 이 관리 종목 지정, 규제가 꼼꼼해야 된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흑자 기업은 좀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정부도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제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공시가 되거든요. 관리 종목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공시를 꼭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실적과 자구책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 1월에는요 기준이 300억 원으로 더 강화가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거 잘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이폰 안방이 무너진다. 삼성이 웃는 이유입니다. 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이 아이폰 선호 분위기가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갤럭시 신제품 반응이 상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갤럭시 이제 폴드 8.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지금 국내 사전 판매량이 144만 대였다라고 이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게 10대, 20대, 30대 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여성분들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 쇼폰 보기 좋다. 이렇게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보기가 너무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네. 선호도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보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이게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 이게 처음인가요? 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브랜드 밸류도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체크가 됐습니다. 네, 뭐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만 전화 위에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애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애플도 이제 폴더블 폰을 내놨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내놓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뭐느냐?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아이폰,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릴수록 삼성도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갤럭시가 잘 팔려도 또 아이폰이 잘 팔려도 결국 승자는 삼성이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